6주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데이터 타입 중에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리스트 타입이나 튜플 타입의 데이터 타입은 보통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라면, 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나의 쌍으로 어떤 그 원소를 요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어떤 키와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페어 쌍 형태로 해서 그 값을 우리가 저장하고 접근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대응 관계라고 해서 뭐 연관 배열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언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면요. 선언 방식은 앞에 봤던 것처럼 이런 키와 value라고 하는 페어 형태의 그런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요소 값을 중괄호 형태로 키와 밸류 사이에서는 어떤 그 콜론이죠, 콜론을 지칭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중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불변의 값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그 불변의 값에 또는 변할 수 있는 요소의 값을 우리가 이제 저장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금 보는 것처럼 딕셔너리 선언된 형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수 뒤에 그런 그 키와 그 다음에 밸류 형태로 해서 두 개의 페어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이 되게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그 타입이 바로 키가 되는 거죠. 키가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타입이 그런 값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를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값을 우리가 구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딕셔너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딕셔너리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타입과 다르게 추가나 삭제할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 저장된 곳을 키 값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뭐 인덱스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추가 삭제하지 않게 되겠죠. 먼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작 버튼 눌러서 자, 우리 파이썬 그 설치된 프로그램 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이거죠. 파이썬 3.8 32비트 프로그램 대화형 인터프리터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키 값이라고 했고, 콜론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엔터를 키게 되면은 됐고, 또는 이렇게 이제 키값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런 밸류 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입력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도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저장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가 키 값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밸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몇 개 더 지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서 이제 id라고 하는 키 값을 이용해서 자, cs 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타입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대괄호를 쓰게 되면 이거는 리스트 타입이라고 했죠. 리스트 타입 102, 10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4개의 키 값의 4개의 값을 지금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키에 대한 값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입력한 것은 또 원이라고 하는 키 값에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의 값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알겠지만 초창기에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데이터를 형성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괄호로 시작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이어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의 어떤 이게 그 키값이죠. 키값에 해당하는 것을 중괄호에다 대괄호에다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이렇게 지정해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초반에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중괄호를 사용하고, 중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키값과 밸류값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방식은 이제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보는 대로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del 함수의 키 값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 키 값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밸류 값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지금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에 딕셔너리 타입으로 해서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del 함수를 이용해서 원의 지금 키에 해당하고 있는 요소값, 즉 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값이죠. 요 값을 제거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del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A 상태는 방금 우리가 여기 봤던 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A 배열의 A 딕셔너리의 딕셔너리 변수죠. 이게 지금 키 값이 1이죠. 1에 해당되는 그런 그 요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원소가 제거를 시킨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한번 제거되어졌나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방금 봤었던 키 A에 저장되어져 있던 리스트 형태의 값들이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키값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201이라고 하는 201이라고 하는 키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del 입력해서
A라고 하는 면에서 101이라고 하는 키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어지고 있는 값. 자, 그래픽이라고 하는 요 지금 저장된 값이 제거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와 그러한 그 제거는 우리가 쉽게 딕셔너리 타입에서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두 개의 리스트나 튜플 또는 이제 문자열 타입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방식이 바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방법이었었죠. 근데 이 기법으로는 딕셔너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또 요소값을 추출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딕셔너리 타입은 접근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를 지웠기 때문에 어때요? 자, 이러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id, 그렇죠? 키 값이 id인 요소의 값을 이제 추출해 주고 싶을 때는, 자, 그대로 그냥 a라고 하는 지금 변수의 id가 지금 있는 곳에 키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싱글 쿼테이션으로 키 값을 써준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추출해 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키 값이 정수이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스마트라고 하는 밸류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그러면 생성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바로 이제 이런 동일한 키로 이제 선언될 경우가 있겠죠. 키 값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는데, 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력하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키 값을 부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키는, 자, 이런 요소 값을 우리가 선언할 때 이제 고유한 값을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선언해 줘야 하고, 만약에 이제 동일한 키 값이 설정되게 되면 중복되겠죠. 키 값이 중복이 되게, 이럴 때는 하나만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요소들이 무시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언된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동일하게 101번 키에 똑같이 이렇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값과 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동일한 키 값으로 선언되었을 때 이게 먼저 발생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바로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이랬을 때에 나중에 선언된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되는 값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어졌을 때 출력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저장되어진 값을 딕셔너리는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키 값은 이제 불변의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트 데이터 타입과 튜플 데이터 타입을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리스트 데이터 타입은 그 값이, 요소의 값이 계속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튜플은 어때요? 변하지 않은 요소의 값을 다룬다 그랬죠? 변하지 않은 요소의 값을 다루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금 입력 사항에서 지금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슬라이싱 하는 거죠. 슬라이싱해서, 자, 여기에 지금 스피드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하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리스트 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리스트 타입은 딕셔너리 타입에서 지원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튜플 타입으로 해서 바꿔서 지금 한번 입력을 해보면 1에서 2까지니까 1이 첫 번째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스피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접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 값을 정할 때 리스트 형태의 키 값은 정할 수가 없지만 튜플 형태의 키 값은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튜플은 딕셔너리의 키를 사용하더라도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타입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자, 먼저 첫 번째 함수가 이제 keys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의 키 항목을 리스트 항목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는 보통 이렇게 키와 밸류 형태로 해서 이 페어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이때 요 키에 대한 목록만을 따로 이렇게 추출해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를 따로 모아서 이게 딕셔너리 keys라고 하는 이제 그 변수처럼 객체로 이제 반환을 하게 돼요. 자, 지금 현재 저장되어져 있는 지금 그 요소들이 세 개의 지금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일단 요 요소부터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자, 우리 그 딕셔너리 타입으로 해서 초기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이제 딕셔너리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id라고 하는 키 값에는 cs 키사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pw라고 하는 키에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에는 지금 키사 데이터는 키사 cs 키사 at 스페이스 존.kr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세 개의 데이터가 지금 페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A라고 하는 지금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 안에 keys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키값이라는 게 이제 id pw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만 따로 이렇게 띄어내서 자 보면은 딕셔너리 keys라고 하는 객체의 리스트 타입으로 대괄호는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그 요소만 추출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도 그 요소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key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소의 값을 예, 리스트 타입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키데이터만 이렇게 추출해 온 거죠. 키데이터만 추출해서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저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함수가 value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딕셔너리에서 값을 리스트 타입으로 이제 추출해 오는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요 페어 형태에서 딕셔너리에서 value에 대해서만 목록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그래서 딕셔너리 value예요. 케이스가 아니라 딕셔너리 values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반환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그 딕셔너리 타입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변수에 자, values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키에 해당하는 그런 그 value에 해당하는 그런 그 요소들만 저장해서 리스트 타입으로 추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요소 값들을 우리가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 함수를 써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값을 저장해 줄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이 이제 키와 그런 어떤 값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 어떤 키 값과 그 다음 밸류 값만을 이렇게 추출해 올 때 우리가 두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인데, 얘는 키와 밸류 값을 쌍으로 해서 이제 추출해 오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키스가 아니라 이제 딕셔너리 아이템스라고 하는 그런 객체로 이제 반환을 하게 돼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a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에서 자,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items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추출했더니 그냥 그대로 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개의 키 값과 밸류 값을 유지하면서 그런 그 값을 추출해 오고 싶을 때 사용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리스트 함수를 써서 자, 그 안에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추출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함수가 이제 get 함수입니다. get 함수. 자, 이거는 이제 특정한 키에서 값을 추출해 올 때 사용하죠. 앞에는 키 값 전체, 밸류 값 전체, 아니면 키 밸류 값 전체를 이제 추출해 온 거고, 얘는 특정한 키에서 값만 이렇게 접근해서 추출해 오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쌍에서 키에 해당하는 요소인 밸류 값, 키를 찾아서 밸류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키 값을 이용해서 거기에 저장된 CS 키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써주고 get 그 다음에 해당하는 키 값을 입력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저장된 데이터에서 a에서 get에서 해당하는 키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죠. 아이고, 다시 a에 get에서 거기 해당하는 키 값을 입력해 주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밸류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찾아올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워드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연결된
값을 이렇게 추출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키 값이 있을 때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이 로 해서 이제 값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없습니다. name이라는 키 값이 없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오류가 날 겁니다. 없는 키 값을 입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get 함수를 이용해서 키 값과 기본 값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 값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기본 값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그걸 반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in. 그래서 키가 존재하는지 딕셔너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 보게 되면은 name이라고 하는 키를 여기서 이제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딕셔너리에서 키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함수가 바로 이제 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키값이 딕셔너리에 존재하는지를 조사해서 불린 값으로 true냐 false나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a라고 하는 지금 변수의 name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in a를 이렇게 쳐주면 여기 안에 지금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이 없죠. name이라는 키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false라고 하는 값을 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문이나 뭐 반문문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 pw라고 하는 키값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true 값이 돌려준 것을 반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전체를 전부 지우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이제 클리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지울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리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 볼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소의 클리어라고 함 써서 자, 접근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빈 지금 요소들이 삭제된 빈 요소들만 지금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